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을 1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법안을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하자마자 당이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죠.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 법안을 여론을 의식해서 철회 지시한 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시한 일이 없는데?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 발언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김어준, 류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0명 대법관 증원 법안은 철회가 안 됐다, 여전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에 여전히 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추가로 논의해보겠다. 해당 법안은 철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법관이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됐다가 2022년에 다시 축소된 바 있는데 투표율이 57.9에서 12.5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법 장악이어 선거가 붕괴됐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에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후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죠.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복경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다시 비법조인 출신의 대법관을 임용하게 해서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늘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비판과 의혹인데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뭐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 사법부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재명에 대해서만 유독 절차와 과정이 특이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문제가 되고 공식 안건으로까지 상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꼭 법조문을 아는 사람만 있어야 돼. 각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판단할 때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는 거고, 그다음에 숫자를 100명까지 늘리자라고 했던 것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숫자가 뭐 많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판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데 재판의 속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들어가면서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선거에 불필요한 논란을 뭐 불러일으킨다면 이거는 회수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선대위에서 각 의원들에게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지만
우리 저 선거를 생각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던 것이고 그 권고에 대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용민 의원안이 남았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안이 앞으로 이제 16명의 대법관을 더 증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 8명, 2년 차에 8명, 뭐 그러면서 이제 2년에 걸쳐서 16명 지원을 해서 대법관 30명 체제를 만든다. 뭐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코 민주당만의 의견으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 충분히 묻고 그 여론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사법부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듣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심판,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것인가 중심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장 의원님 자꾸 또 국민들 의견 담는다 그러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게 유죄로 대법원에 사실상 유죄로 파기환송이면 유죄잖아요. 나오자마자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그거 허위사실 유포 이게 죄가 안 되도록 하는 지금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모든 재판 중지되는 형사소송법도 또 개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법원에서 3심 판결 나오더라도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의해서 4심제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걸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 위인설법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 한마디도 반대 얘기 안 하고 전부 앞장섰잖아요. 이번 법 대법원 숫자 늘리고 그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만드는 법 박범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요? 박범계 개인입니까? 장경태 개인입니까? 아니 지금 법사위 간사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분이 저런 법 발의하는데 이걸 개인이니까 지금 와서 슬그머니 우리 안 하겠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걱정은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가지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는데 행정부 권력 먹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중에서 헌재는 이미 접수를 했어요. 헌재 재판관 지금 남은 7명 중에 4대 3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명을 진보적인 걸로 하면은 여기 6대 3 돼가지고 헌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그나마 전임 정권에서 했던 10대 2인 대법관이에요. 발언 좀 정리를. 이거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독재 정권 차베스 마두라로 이어진 좌파 정권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죠. 경제 파탄됐죠. 네.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